윤석열이 구속은 싫은가 봅니다. 사실상 항복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민주당의 전략과 특검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보고 드립니다. 먼저 윤두창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전 신문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윤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윤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꾸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100%에서 99.9%로 아주 살짝 낮아진 정도? 그래도 발부가 확실합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최근 윤 측은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같은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법원, 헌재는 이를 심사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즉 사법부 자체를 불신한 것이죠. 판사 체포 시도까지 거론되며 사법부 내에서도 많이 예민해진 상태인데 장외 여론전의 영향이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법 절차에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것은 유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권한쟁이며 체포 적부심이며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모든 판단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발언들을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일단 호송차를 타고 출석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과 어떤 전략이 있는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땐 17번 재판했다고 말씀드렸죠. 윤석열 사건은 지금 5번의 재판 기일을 이미 잡아뒀습니다. 5번의 재판을 잡아둔 상태이고 추가로 2월 4일 재판쯤이나 아니면 그 전쯤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재판을 몇 번 더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늦어도는 아니지만 2월 말 정도면 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늦어도 3월 초 정도면 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같은 거, 지금 국정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들을 필요하면 헌법재판소에 또 보내야죠. 그리고 국회에서 그 장관들이나 총리를 불러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현안 질의했고 답변했던 것들이 다 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을 부르거나 어떤 새로운 증거를 내서 막 조사하거나 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빨리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현직 대통령의 거짓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에 일삼는 윤석열 진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되겠느냐, 파면 되겠느냐? 네, 모든 국민들은 파면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파면 안 된다, 반대한다라고 누르는 사람들도 그 내심은 이성적 판단을 하면 이건 탄핵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심지어 윤석열조차도 체포돼서 가면서 정권 재창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파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탄핵이 될 거라고 보는데 탄핵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 높이는 것. 박근혜 때 이거 박근혜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고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이거 청와대를 용산으로 바꾸면 지금이랑 똑같죠? 네, 박근혜 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의 거짓말이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윤석열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윤석열을 탄핵 인용되게 하는데
열심히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헌재 판례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박근혜 때보다 훨씬 심하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최순실은 진짜 양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걱정이 있죠. 헌법재판관 9명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인용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냐, 불안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이 저는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놨고 가처분 신청을 해놨어요.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은 40여 재판관이 임시로 재판관의 지위를 갖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이 인용되면 적어도 가처분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의 재판관 지위를 갖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인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상목도 헌재의 그 판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공감합니다. 일단 특검은 당연히 아쉬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기적으로 특검 통과가 절실합니다. 현재로서는 공조본이 잘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이 각 기관마다 있고 없고가 있어서 특검 출범이 그 무엇보다 급하게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도 이견이 없는 내용일 겁니다. 물론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거부해도 돌아오면 200석 채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것도 최대한 이탈표를 노린 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검의 핵심은 일반 법으로 처분이 어려운 대통령과 전현직 군 장성 조사와 국무위원 등 소위 국가기밀조직 관계자 조사와 처벌입니다. 그 이외에 정치인들이나 유튜버 조사는 뒤로 미뤄도 됩니다. 특검 출범 자체가 일사부재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사부재리는 개개인에게 형법 적용 시 적용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개인들은 국정조사 때 빌드업해서 죄목 다 찾아서 그냥 정권교체 뒤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청이 기소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번에 너무 명백하게 나온 게 많아서 그것만 처리하는데도 세월입니다. 오히려 이번 특검 자체는 범위를 줄여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끝으로 이번에 탄생한 민주당은 감히 말하건대 역대 최강입니다. 제가 정치를 알고 지켜본 20여 년 중에도 가장 정의롭고 가장 전략적이며 가장 현명하며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